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어제는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 중에서 많이 나왔던 의견이 밖에서 녹음을 하니까 좋다. 같이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서 괜찮다. 소음도 정겹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피소드는 한번 제 생각을 펼쳐볼까 싶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밖에서 녹음한다는 아이디어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거죠? 원래 이런 새소리 같은 거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넣으려고 해보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처음에 저희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다, 네, 재활이다. 근데 제가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해가지고 막 빡센 운동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이사 온 저희 집 바로 옆에 작은 공원, 유수지 공원, 잠실 유수지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이번에 새 단장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 그 육상 트랙이 있어요. 네. 가운데에는 파크 골프장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유소년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도 뭐 농구장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까진 가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트랙을 매일 아침에 천천히 돌면서 걷기 운동을 했죠. 거기 원래 그렇게 새가 많은가요? 계속 새소리가 나요. 이 유수지 공원도 그런데요. 잠실이라는 곳 자체가 이 잠실 탄천길 여기 자체가 굉장히 자연 보호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생태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새는 물론이거니와 그 탄천길에는 뭐 고라니도 본 적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멧돼지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뱀을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세워놓고 좀 자연의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유튜브 녹음이나 뭐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녹음할 때 스튜디오를 갖추고 거기서 장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과 책의 오디세이 준비하실 때에도 뭐 무슨 장비 사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전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맥주님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려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개인 SNS에 올리셨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다른 많은 분들이 주시는 의견이 뭐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향, 량이 중요하니까 좀 조용한 곳에서 하고 뭐 핀 마이크도 쓰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녹음이 될 것이다. 네, 녹음기는 뭐가 좋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고 어렵지 않고 막 조언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 말씀이 맞죠. 그런 것들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그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그 정도는 좀 공을 들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뇌수술을 이제 막 끝난 환자에게는 모든 네. 것이 도전이기 때문에 네. 무슨 편집 프로그램 기술을 익힌다? 이런 것도 쉽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뇌수술을 핑계를 대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십니까? 네? 아유, 제가 뇌수술만 안 했어도 정말. 뇌수술만 안 했어도 진짜 쥐잡도 잡는 건데. 네. 그래서 그냥 솔직히 편하고 빨리 네. 하고 싶고 네. 근데 팟캐스트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어요. 원래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원래 하고 싶었던 차에 그냥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네. 또 이왕 하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쵸. 완벽하게 하고 싶고 네. 실수 없이 하고 싶고. 세성님 원래 좀 그런 욕망이 있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밀려져 있던 스케줄을 네.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암과 책의 오디세이를 녹음을 하면서 세성님과 함께 유수지 공원 돌아다니면서 녹음하면서 느낀 건데 세성님이 뭘 하는데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마 인생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서는 원래 제가 쓴 글이라든가 뭐 방송 같은 거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팟캐스트는 그냥 정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담소 나누듯이 편안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모니터링을 한 글이었어요? 모니터링을 한 거였고. 얼마나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아 정말이지 뇌수술만 안 했어도. 원래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글을 쓴다는 거는 제가 여러분 책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저도 나름 백일장도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백일장에서 그 흔한 장려상 한 번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진 아시겠죠? 근데 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예요. 네. 좋은 글이, 좋은 책이 뭔지는 알아요, 저도. 네.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미슐랭 식당들을 자주 다녀서 입맛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네. 정작 본인은 라면 하나를 잘 못 끓이는 그런 초보 요리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건 초보 요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리치라고 합니다. 아, 요리치.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냥 저희가 급하니까 그냥 그리고 운동하면서 해야 되니까 밖에서 녹음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뭐 저희가 듣기에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다른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같이 저희와 아침 산책하는 것 같다면서 네. 되게 반가운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우리가 뭘 할 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거야라는 생각하잖아요. 왜 네. 정석이 있고 네. 좀 그 정석과 다른 길을 갈 때 이게 맞나 싶은 걱정도 들고 염려도 되는데요. 의외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라는 매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좀 이 매체 자체는 옛날에 방송 만들던 공식대로 막 공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몇몇 요즘 유행하고 인기 있다는 유튜브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네. 그 TV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카메라 앵글이 있어요. 네. 일단은 같은 앵글로 계속 찍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네. 그 앵글을 이제 바스트에서 끊는다든지 뭐 초대 손님들을 한 번씩 두루 번갈아 가면서 찍고 전체샷 찍고 뭐 다 클로즈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몇몇 유튜버들은 네. 이런 걸 아예 무시해요. 자기 얼굴만, 본인 얼굴만 대빵만하게 나오고 뭐 클로즈업 그런 거 없어요. 아, 그걸 클로즈업이라고 하지 않나요? 대폭만하게 나오는 걸?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본인 얼굴만 클로즈업을 하고 네. 뭐 전체 샷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네. 자기 방에서 찍는데 뭐 무슨 뭐 현장을 쭉 둘러가지고 찍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 근데 그분들도 다 인기 많고 네. 잘 나가고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영상이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시대가 좀 그런 시대 같아요. 뭘 네. 공들여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닌가 봐요. 네, 좀 그렇고요. 지금 옆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는 열심히 뛰시는 분들의 이제 고함 소리입니다. 네. 네, 시대가 그런 시대 같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뇌수술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유, 깜빡깜빡해요. 네. 뇌수술만 안 했어도 날아다니는데. 네. 근데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네. 무슨 시대죠? 지금 시대가 약간 이 정신없는 소리가- 시대.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정신없는 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정신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점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도 있다. 오늘의 교훈은 뭐든지 그러면은 공들이지 말고 대충 하자 이런 건가요? 그게 스타트업 요즘에 잘 나간다는 대표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저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당신의 첫 번째 MVP가 너무 좋다면 MVP는 이제 뭐냐면 맨 처음에 뭐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약간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내놓잖아요. 네. 그 당신의 첫 작품이 너무 완성도가 높다면 넌 너무 늦은 거다.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네. 원래 저희 세대는 방망이 깎던 노인. 네. 요거에 익숙하거든요. 장인 정신. 네. 뭐를 되게 완성해가지고 완성도를 99%까지 올린 다음에 네. 고객들을 만나게 해야지. 뭐 좀 깔짝깔짝거리다가 막 잘 돌아가지도 않는 제품들 팔고 그러면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닌 시대가 돼버린 거죠. 사실 저도 세섭님이랑 같은 세대라서 이게 좀 그런 시대 정신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뭘 이렇게 공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빨리빨리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원래 빨리빨리 한국 사람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전 세계가 빨리빨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완성도보다는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를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 역시도 이런 기조를 반기진 않는 편인데 네. 그래도 한번 또 따라가 보아서 여기에 좀 편승하려는 그런 생각이 얄팍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는 그럼 얼마나 빨리 업로드 하세요? 뭐 편집이나 뭐 이런 데 드리는 시간 같은 건 얼마나 드나요? 편집은 전혀 하지 않고요. 아, 시간이 아예 없군요. 네, 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동영상 만들 때 뭐가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라고 했더니 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막아 뜬다고 하거든요. 대화와 대화 사이에 네. 좀 멈칫하는 기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누군가 무엇을 물어보면 생각하고 대답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정도의 침묵을 요즘 시청자, 청취자들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침묵들을 다 없애고요. 네. 좀 심하게 해서, 심한 편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자연스럽게 말한 속도 자체를 좀 빠르게 합니다. 아, 1.2배속 네네. 정도로. 네. 그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때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 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봉사였어요. 네. 제가 청각장애인들한테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녹음을 했죠. 청각장애인들한테는 그 녹음을 해서 들려드려도 못 들으시니까 아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네요. 혹시 청각장애인들도 일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책을 읽으시면 아유, 이렇게 되잖아요. 내 손상은 뇌수술을 하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단어들이 하나도 제대로 안 나와요. 오디오북을 읽어야 돼. 여러분,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때 그 담당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살짝 빠른 듯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시대에 오니까 딱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소리를 듣는 거로 익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 대학 때도 하시고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좀 봉사활동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밖에서 좀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유수지공원에서 녹음하는 게 뭐 의외로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시간이 좀 짧았고 요즘 약간 역경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유수지공원의 역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날이 풀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게 되었어요. 네. 특히 파크 골프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즐기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네. 여기 와서 처음 알았죠. 우리 둘 다 이 경기에 대해서도 이 경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그리고 골프랑 좀 다르더라고요. 채도 약간 달라 보이고 공도 좀 달라 보이고. 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트랙을 뛰는 사람들도 많아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조금 걷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트랙 달리는 분들이 되게 질주 본능이 강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천천히 걸으면서 녹음하면 비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좀 민폐가 될까 하여 지금 녹음하는 장소를 저희 집 그리고 저희 아파트의 놀이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유수지공원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은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파크 골프도 취소가 된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이 시간이면은 테니스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전부 안 나오시고 트랙 도는 분들만 좀 계시네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트랙 도는 분들은 어차피 거기서 뭐 운동하시려고 뛰시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웬 이렇게 뇌수술한 것 같은 아주머니랑 그 남편이랑 이렇게 뭐 녹음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돌아가지고 뛰시면 그분들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 오래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트랙은 참고로 네. 네 갈래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올림픽 같은 거 보실 때 올림픽에는 이제 8번 트랙까지 있죠. 이건 몰라요. 정확치 않고요. 네. 네. 근데 자기가 돌던 트랙 앞에 이제 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글쎄요. 그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가 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들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야 이씨 돌아가. 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자꾸 민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은 날에는 놀이터 가서 녹음하고 또 어떤 날에는
집에서 녹음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 그래, 좀 길었던 것 같아.